자, 함수의 미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잘 봐두셔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은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화면 정지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이 극한값이에요. 이건 y축에 있는 y값이잖아요. y값. 이 극한값이 한없이 접근한다. 변하고 있죠 지금. 어떤 특정한 값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y축 값이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함수 쪽 비슷하죠. 근데 y축은 이렇게 세로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일 2라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디다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합성함수 두 번째 함수에 리미트 조건이라고 돼 있죠. 리미트 조건은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리미트 밑에 있는 거라고. x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 여기에 2%서 적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 리미트 x가 이건 2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라기보다는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y 값이고, 그 변화죠, 변화. y 값의 변화는 바로 두 번째 함수의 리미트 조건이 된다. 리미트 밑에 적어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이거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기억 단계를 넘어가지고 몸에 익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함수의 좌우 극한이 다르면 좌우 극한을 구분해서 모두 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수의 좌우 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거 뭐 말로 떠드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거든요. 두 가지로 구분해뒀어요. 첫 번째 함수가 상수 함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넣은 거 보면 첫 번째 함수가 상수 함수 부분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함수가 상수 함수가 아닌 경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fx하고 gx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g 컴포지션 f죠, 그죠? 이거 이렇게 적죠. 이거 g 컴포지션 f 이렇게 적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g 괄호 열고 fx 괄호 닫고 이렇게도 적잖아요, 그죠? 요 값을. 이게 첫 번째 함수라는 게 뭐냐면 요 속에 들어 있는 거 요거만 해요. 요거부터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g 함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요게 이제 첫 번째 함수예요. first. 그럼 이건 second 함수고요. 그래프를 줬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합성함수 조건을 가만히 보면은 x가 1로 갈 때입니다. 1이 여기잖아요. 이쪽으로부터 접근할 수도 있고 1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죠.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니까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쪽은 극한값이 2예요. 그렇게 다르다고. 다르면 어떻게 다고? 첫 번째 함수 좌우 극한이 다르면 좌우 극한을 구분해서 모두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 괄호 안부터 먼저 하라. 첫 번째 함수부터 먼저 하라. 이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좌우 극한을 봐야 되죠.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1로 갈 때,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첫 번째 함수 fx는 뭐로? 마이너스 1로 리미트 x가 1로 접근하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fx 이거는 어디로? 2로. 이렇게 서로 달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라고 되는 거예요.
이제 gx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1로 가고 2로 가니까 이거 뭐 도대체 어디로 가는 이야기야 이걸. 그리고 첫 번째 함수 이게 극한값이거든요. 이게 극한값인데 이 극한값을 두 번째 함수가 이거잖아. 여기가 리미트 조건이거든. 요소기 집어넣어줘야 돼. 첫 번째 함수의 극한값을 두 번째 함수의 리미트 조건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누굴 집어넣냐 이게. 그 경우는 이것 따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함수가 여기 있죠. 이쪽 가서 따로 하겠습니다. 좌우 따로. 왜? 다르니까. 그러니까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갈 때? 이걸로 갈 때 이게 이제 리미트 조건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1로 가는 저기 뭐지? 1로 갈 때, 예, 1로 갈 때 플러스. 그럼 왜 1을 이릅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인데. 아니,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지금 1 플러스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죠? 1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을 때 합성함수가 g에 가로 열고 f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퀄 그걸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리미트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접근해 갈 때 그래프가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y축 값이 이쪽으로 가잖아. 이 마이너스 1에 접근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잖아.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 가서는 이거는 x 리미트 조건으로 보내는데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거든. 이쪽으로 접근해 간다니까. 그럼 그래프는 이쪽으로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y축 값은 3으로 계속 접근해 가지. 그래서 이퀄 이건 3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뭐죠? 요거는 그 저기 앞에 여기 문제 적은 거잖아요. 요 문제 적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좌우 극한이 분리가 돼 가지고 우극한부터 먼저 한 거죠, 이거는. 그럼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마이너스 가는 거죠. 요렇게 요거 지금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g의 fx 요렇게 여기 괄호 닫혀 있어야 되고 여기도 괄호 이렇게 돼야 되지. 이퀄. 자, 그래서 1에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해 가는데 이건 2로 접근해 오는데 위에서부터 자꾸 y축 값이 이렇게 2로 접근해 가지. 그래서 리미트 x가 자, 이 값이 지금 2로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한다고?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고 해가지고 2 플러스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게. 누가 gx에서는 그럼 gx는 x축에서 2를 찾아가지고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해 온다.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로 가는 거잖아 1로. 그래서 이게 1이야. 자, 그랬더니 이 값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첫 번째 함수가 상수 함수가 아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지금 첫 번째 함수가 상수 함수인 경우에요. 값이 뭐 극한 리미트 x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그 숫자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미트 조건을 보니까 x가 1로 지금 접근할 때입니다. x가 1로 접근할 때. 그죠? 그럼 1은 여기잖아요. 이게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접근해 갈 때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해 가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해 갑니다. 그랬더니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했더니 2입니다. 극한값이 다르잖아. 자, 일단 첫 번째 fx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1로 접근하는데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이 fx는 뭐였니? 마이너스 1이었고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접근하는데 이 fx가 뭐였니? 요건 2였다고.
그런데 이게 있잖아. 상수 이쪽은 상수라고 상수 함수가 된다고. 그렇잖아. 이게 2로 안 변하고 있잖아. 비록 여기가 열린 구간이라 해서 뻥 뚫려져 있지만은 그지?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여기 한번 적어볼게. 원래 우리가 조사하는 게 뭐였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이렇게 조사하고 있었잖아.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달랐어. 자, 그러면은 플러스부터 먼저 적어볼게. 요거부터 먼저 적었으니까 이제는 g에다가 괄호 열고 fx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요거 조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랬더니 이 fx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 쪽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 쪽으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찾아가지고 1보다 작은 쪽으로 접근하니까 이거 가지고 해야 돼. 그걸 여기다 적어보면은 리미트 x가 자 이제는 마이너스 1로 접근하는데 그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고 있지. 이렇게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는 gx밖에 못 적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접근해 오니까 이렇게 접근해 오니까 이렇게 접근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 수렴하고 있는 거야? 3에 수렴하고 있다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g 괄호 열고 fx 요 합성함수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이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 왜? 첫 번째 함수가 좌우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요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좌우 극한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해 가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지. 그런데 함수까지 2로 변함이 없어. 요게 그냥 상수 2로 변함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수 2로 변함이 없으니까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잖아 2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리미트 조건이 변하더라도 상수 2라는 게 변함이 없어. 그냥 계속 2야 이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는지 잘 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인 경우에 요 첫 번째 조건이 리미트 다 없애. 그냥 g2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변함이 없으니까. 이거지 이거. 그래서 요 g2를 찾는 거야. 2가 여기잖아. 그 2의 함수값이 여기지. 얘 마이너스 2잖아 이게. 그치 이게 1은 아니지 그지.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자, 이걸로 g2 값이 딱 이걸 결정하는 거다. 근데 이게 같나 다르잖아.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잠깐 보죠. 잠깐만 끌어내서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극한값을 조사해라. 자 이거는 괄호 안에 있는 것도 fx고 괄호 밖에 있는 것도 fx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로 다시 돌아가는 합성함수죠. 자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 그래프 하나를 덜 그려주게 되니까 출제하는 사람들도 더 괜찮겠죠. 자 괄호 1번 자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입니다. 고 fx 괄호 열고 fx f 콤포지션 f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디로 갈 때면 제로로 갈 때죠. 제로로 갈 때를 찾아보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다릅니다. 이 둘로 나눠서 계산해야 돼요. 이 답을 구해내려면 자 리미트 x가 제로로 가는데 우극한 리미트 x가 제로로 가는데 좌극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야 돼요. 뭘? 합성함수를 f 콤포지션 f 콤포지션 f 요거를 자 그런데 이거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해 갑니다. 이렇게 이거 합성함수 상수함수다. 2로 변함이 없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라고 여기 있는 게 거의 상수 2로 나온다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해? 이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여기 F 남은 거 있잖아. 그 F 남은 거 하나 적고 그 상수 2를 여기 집어넣는다고. 그 함수 값을 찾아. x가 여기니까 함수 값이 어니? 2가 아니지. 제로지 제로. 여기잖아. 그래서 제로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앞에서는 좀 많이 적었는데 여기 글 적는 걸 좀 줄이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0으로 접근하는데 0보다 작은 쪽 좌극한이 적은 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제로는 가기는 갑니다. 제로는 가기는 가는데 제로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니까 이거 이렇게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상수 함수가 아니까 그대로 남아 있고요. 자, 리미트 이거 잘 보세요. 리미트. 이번에는 x가 제로로 마이너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게 여기 적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우극한으로 적어야 되죠. 여기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그래놓고 요거는 해결이 됐으니까 이거는 fx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0으로 접근하는데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해 이거잖아요. 이거 계속이죠. 요입니다. 이. 근데 얘랑 지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을 조사하는데 극한 값이 없어. 이번에는 0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2로 한없이 접근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극한은 2인데 우극한은 제로잖아. 다르지? 그럼 좌우극한을 분리해서 조사를 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리미트 요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우극한부터 조사를 할 거고,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좌극한 그렇게 조사를 할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f의 괄호 열고 fx 괄호 닫고 f의 괄호 열고 fx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2보다 이거 살짝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자, 요거는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위에는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0으로 접근하는데 0보다 작은 쪽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는 거야. 이 빨갛게 해줘야지.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해 오는 그런 값으로 바뀐다. 그러니 이번에는 리미트 x가 어느 쪽, 여기 이제 여기 적히는 거지. 0보다 작은 쪽에 fx 이렇게 적히는 거잖아. 그러면은 0은 여기고 0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오니까 0으로 가지, 그지? 여기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해 오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가니까 y축 값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0으로 되는.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건이 하나 또 터지겠지. 2가 여기야. 이거 좀 줄여놓고 2가 여기야. 2가 여기인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데 상수함수 걸렸네. 상수 걸렸네. 상수 2로 걸렸는데 그럼 앞에 리미트 다 필요 없다 그랬지. 그냥 F 적고 상수 2가 그대로 적혀져야 된다 그랬지. 예, 그의 함수값은 뭐지? 제로지. 근데 같지. 아우.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얼마란 이야기야? 제로야. 따라서 이 값 답이 뭐가 된다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는 못 풀어드리고요. 답은 가르쳐줬던 게 한번 풀어보세요. 괄호 1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괄호 3번은 이 답이 2예요. 저는 괄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2번은. 자, fx가 이거이고 gx가 이거예요. fx가 이거이고 gx가 이거일 때 이거 값이 존재한다면 찾아봐라는 이야기거든요. 괄호 2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x가 1로 가는데 이게 첫 번째 함수가 fx잖아. 그럼 이걸 봐야지.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지만은 극한 값은 제로잖아. 그잖아. 제로잖아. 좌우 극한이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든지 합성함수가 이렇게 g부터 먼저 적어야지. 이거는 g 컴포지션 f
요게 제로고요. 리미트 x가 1로 접근하는데 1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괄호가 자꾸 한 개씩 빠져. fx 요것도 제로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접근할 때 그래프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y축 값도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좌극한에도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잖아. 제로긴 제로인데 그 제로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 그까지 다 같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좌우극한 분리할 필요 없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에 괄호 열고 fx 괄호 닫고 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요게 뭘로 통일돼 있다? 제로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 걸로 통일돼 있으니까 이것이 곧바로 여기 적힌다 그랬지. 그래서 제로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gx만 남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gx는 여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제로는 여기야. 여기로 접근할 때 어디로 가니? 1로 가는 거지. 1로. 그래서 1로 이렇게 해서 여기 답이 되는 거야. 요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또 그 밑에 문제가 있나? 없죠? 예, 이건 좀 쉬었다 해야겠죠, 그죠? 예, 잘 쉬었죠? 자, 네 번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도형과 그래프에서의 극한 응용입니다. 대표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포물선이 하나 있죠. y는 x 제곱입니다. 이 꼭지점 O와 포물선 위에 있는 다른 점 P가 있는데 근데 O도 꼭지점 O도 지나고 요 P도 같이 지나는 그런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이 있어요. 이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y축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은 포물선 위에 있는 P점도 지나야 되고 꼭지점 O도 지나야 돼요. 이 P가 포물선을 따라 O점에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뭐 여러분들 이거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은 여기 좀 가려가지고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선에 포물선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y축이 하나 있고 x축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고요? y축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포물선이 하나 있는데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봐요. 이렇게. 이게 이제 y는 x의 제곱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말하는 것 같네. 요걸 이제 P라고 보겠습니다. P. 그리고 이 원이 꼭지점도 이 포물선의 꼭지점도 지나고 P점도 같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P점 계속 포물선을 따라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P점이 여기 왔다. 그러면 이것도 지나는 원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원이 생기죠. 그럼 원의 중심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포물선을 따라 이렇게 P점이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P점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기 P가 오게 된 것. 다시 P. 그럼 원도 자꾸 크기가 줄어들잖아. 그럼 원의 중심이 계속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고. 다가오게 되면 반지름이 생기는데 처음에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나중에는 반지름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어디까지 줄어들 것인지 어디에 수렴할 것인지 알아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 문제에서는요. 이 좌표를 특정해야 돼요. 특정할 수 없으면 문자라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그래프 문제에서 넓이를 구한다든지 뭐 길이를 구한다든지 거리를 구한다든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극한값이거든. 이게 리미트 가지고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 근데 여기는 리미트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함수값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점 P가 포물선을 따라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P가 그러니까 원점으로 계속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리미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이잖아요. 요걸 구해봐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P가 있으면 이 P에 대한 함수가 있어야지. R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P라고 하는 거는 좌표 이름이죠. 이름. 좌표. 그러니까 좌표란다. 점의 이름이죠. 점의 이름이잖아.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x가 0보다 뭐 큰 쪽에서 접근한다. x가 3으로 접근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x, 이 x는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식에 사용되는 문자죠. 여기 이게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점의 이름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를 어떻게 문자가 들어있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점 p 좌표를 모르는 거잖아. 몰라서 a라고 두자고. 그러면 y 좌표는 a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p가 계속 원점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a가 계속 0으로 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이 잡히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죠. 리미트. 이 p점 좌표로 a, a 제곱으로 했으니까 a가 0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a에 대한 식이 있어야 돼요. 함수식이 있어야 돼요. 요걸 어떻게 찾느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R이라고 하는 걸 뒀잖아요. 반지름. 이거를 이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에 연연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요거를 잠깐 보면은 원을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꼭지점이 여기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P점이었어요. 여기가 P점. 여기를 a, a 제곱, 제곱이지 a2가 아니라 a 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은 반지름과 그 원 중심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반지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지? 그리고 반지름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기도 합니다. 이게 반지름 R이고 요 반지름 R입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좌표가 나오죠. 0,R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니까. 원점은 0,0이고요. 그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책에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원의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원의 방정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의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이 함께 표현된 식입니다. 이게 이 중심 좌표에 a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a가 표현이 안 돼 있구나. 미안합니다. 이 중심 좌표는 말 그대로 R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R도 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은 결국 P점이 뭡니까? a, a 제곱이기 때문에 이 원이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걸 대입하면은 a로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용하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원 방정식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중심 좌표가 0,R입니다.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r 요거의 제곱에 반지름이 얼마라고? r 제곱이라고. 온통 r만 있습니다. 이제
이걸 a가 들어가는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원이 이 점을 지나잖아요. 그럼 이걸 대입하면 만족하잖아요. 집어넣어. 자,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a 제곱이고요. y 대신에 y 제곱이 들어가죠. y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퀄 r 제곱이 나옵니다. 이걸 전개해 보자고요. 자, 여기 더 붙여가지고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a 제곱은 a 제곱이고 플러스 r 4제곱이죠. 마이너스 2a 제곱에 r 나오고요. 플러스 r 제곱이죠. 이퀄 r 제곱이잖아. 그럼 이 r 제곱 r 제곱은 날아가죠. 그럼 요거 남고 이쪽으로 넘겨보자고. a 제곱 플러스 a 4제곱 이퀄 2a 제곱 r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 제곱으로 다 나눌 수 있죠. 1 플러스 a 제곱 이퀄 2r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r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괄호 열고 1 플러스 a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이제 됐네. 어디 집어넣는 겁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네요.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x가 아니라 a가 제로로 갈 때 중심좌표가 아니라 여기 a가 제로로 갈 때 p가 이렇게 계속 요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a가 제로로 갈 때 r이 여기 있었는데 r 대신에 이거 적으면 되죠. 2분의 1에 괄호 열고 1 플러스 a 제곱에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항식이잖아요. 그럼 a 집어넣으면 a 대신에 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2분의 1을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 한 문제들 내신에 나오겠죠. 뭐 이렇게 뭐 설명해도 이 미스프린트가 잘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CP입니다. CP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0,r이라고 하는 게 여기 0,r입니다. 요게 이게 원의 중심이고요. 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다음 페이지에도 다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문제 계속 풀어줘야 되나? 여러분들 푸시면 안 되나?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 36번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세 점 0,1 여기 있네요. 0,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0,0 여기 있죠. 그 다음에 x,0 여기 있습니다.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여기 있네요. 그 삼각형은 내접하는 원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점 B가 X축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삼각형 AOB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그 반지름이 자꾸 작아질 거 아닙니까? X도 변하고 R도 변하는 그 극한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리미트. 우리가 극한에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리미트 들어가야죠. 극한 조건이 여기 리미트 조건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X축을 따라 한없이 가까워질 때 누가 점 B가 그럼 B가 원점으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R에 대해서 R도 계속 변할 거예요. X도 변할 거지만은 그 X분의 R을 구해라 이 말이잖아 지금. 근데 B라고 하는 거는 점의 이름이에요. B라고 하는 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문자를 써야 돼요. 분명히 이 R도 있잖아. 이 R도 뭔가 다른 문자 형태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었을 때 R을 A에 대한 문자로 바꿨잖아. 왜 그러냐면 P가 지금 아마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X가 계속 다가오니까 X가 0으로 갈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X에 관련된 식이 있어줘야 돼. X에 관련된 식이. R은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R에 관련된 것도 여기 표현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 한 개밖에 지금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R을 없애줘야 되는 거야. 또는 X분의 R을 X로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R을
아이고 x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r을 뭘로 표현하든지 x로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r도 있고 x도 있는 그런 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이면 뭐니? 피타고라스잖아. 삼각비. 그 두 개 반드시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지? 1이지. 요 길이가 얼마지? x지.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지? 오, 이거 x에 관련된 식이 나오네. 그죠?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지 볼게요. 요거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고, 요건 x의 제곱이고,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요 길이가 x에 관련된 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r에 관련된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r에 관련된 식.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지. 여기 수직이에요. 얘 수직일 거 아니야. 접하는 것 때까지는 내접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수직일 거지. 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기억납니까? 요렇게 연결하면 요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공통이고 여기가 원의 한 점으로부터 접선으로 그은 길이가 같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기억나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거 빗금치는 이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밑변에다가 높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점박이를 해주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밑변의 높이, 그 다음에 나머지 비어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1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가 전부 r로 같잖아.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B 곱하기 높이 r 곱이 2분의 1 더하기 또 2분의 1, 그 다음에 OB 높이가 r 더하기 AO 또는 OA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얼마? r.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다 합하면은 2분의 1하고 r이 공통인수니까 묶어내면 AB 플러스 OB 플러스 OA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또 뭐랑 같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1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이거는 2분의 1x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분의 1x라는 이야기죠. 그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r도 있고 x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면은 2분의 1 2분의 1 날아가지.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r 이제 AB를 요걸로 쓰면 되죠.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OA OA는 여기잖아. 요거는 1이잖아. 플러스 그 다음에 OB는 요건데 이 길이는 x잖아. 괄호 닫고 이퀄 여기 뭐가 있어? x가 있어. 그러면 이거 넘겨버리면 x분의 r이 나오고 그죠? r분의 x x분의 r이 나오면 요거는 분수로 해서 넘어가야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이거 나왔네. 이제 이거 집어넣으면 되네. 이거는 x밖에 없잖아 여기. 자 그러면 이게 x가 제로로 갈 테니까 이거 제로가 될 거고 제로가 될 거라서 이게 제로가 돼버리면 이건 1만 남지. 이건 제로가 가버리고 그 루트 1은 1이니까 1 플러스 1은 2고 이거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여기 제로로 가잖아. 그지? 여기. 그럼 루트 뭐만 남니? 1만 남잖아. 그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게 해봤습니다.
아, 이거 또 어떻게 해볼까 이거.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중심이 목이 왜 타나? A인데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런 원이 있는데 그게 외접하고 바깥쪽으로 접하는 거죠. Y축에 접하는 또 다른 원이 있어요. 그 원의 중심을 P라고 한다 그랬죠. 그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복잡할 뿐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중심이 점 P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씩 커질 때예요. 이거 말한 거죠. 그거. PH의 제곱의 극한값을 구하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야. 원이 있는데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을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 이쪽으로 가져오 보고요. 근데 이게 접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맞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게 2,0이니까 한 요 정도로 이렇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고. 에이, 안 맞춰주나? 오케이, 맞췄다. 아사. 이렇게 원의 중심이 여기에 되는 거예요. 여기가 2,0일 거예요. 요점 좌표가 A인 겁니다. 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가 1인 거예요. 여기가 1. 그럼 여기는 3이겠지 뭐. 그죠? 여기 약간 1 아닌 것 같아서 좀 봐주세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갖다 붙여야 돼. 아, 재밌네 이거. 요거 이렇게 갖다 붙여볼게. 더 붙여야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더 붙이자. 더 내려오자. 여기 붙었다. 아사. 안 붙었는데 붙었다 치고 이 원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의 중심을 P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제 P야 P. 근데 이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어요. 이렇게 수선의 발. 요걸 뭐라 그런다? H라고 할 거다. 그냥 원의 중심이 딱 이러면 또 삼각형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냐? 중심이 P인 원의 여기 중심이 P인 원 요거예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커지는데 이게 Y축이 접하여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는 못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는 커질 수 있겠네. 이렇게 커질 수 있겠네. 그죠? 이렇게 커지고 이게 접하면 되니까. 그럼 엄청 더 커지면 이렇게 해도 원이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P점 좌표, 이건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도 나와 있고, 그지? 그러면 원인 경우에 반지름하고 그 중심 좌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요 P점 좌표를 알아내야 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야. 요 길이를 알아내면 이게 Y 좌표로 되겠지. 여기는 pH 길이가 Y 좌표가 될 거고 X 좌표를 몰라둘까 이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두고 한번 볼게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리미트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자, 중심이 점 P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씩 커질 때 아이고 그냥 이걸 R로 하자 이렇게 되죠. 이게 R이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R이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그럴 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지. PH의 제곱. 그러면은 요 속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R에 대한 식이 돼줘야 되죠. 그러면은 PA가 지금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요 길이죠, 길이. 근데 요거 반지름 R이네. R이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반지름이 얼마니? 1이잖아. 이건 나왔네 이거. PA는 뭐지? R 플러스 1이지. 나왔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pH의 제곱이지. p가 h의 제곱 요거잖아. 요거. 그런데 요게 지금 R이라고 했기 때문에 pH 요걸 뭐라 그럴까 이거 Y로 두면 Y로 두지 말고 요것도 그냥 A라고 해요. 요 길이를 A라고 해볼게요. 살짝 찌고 A입니다 이거. 그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A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A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 A 제곱을 어떻게 표현한 건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를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R 플러스 1이고 요건 A 제곱이에요. A 제곱. 자, 한번 이거 무한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이 분모가 무한대로 크면 이거 제로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원의 반절이면 하나씩 커지는데 그러면 PA도 계속 길어질 거고요. 그죠? PA도 계속 길어질 거고 pH 제곱도 계속 길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값이 제로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A 제곱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걸. 근데 또 선생님이 이야기하잖아. 이거 직각삼각형 맞지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가 생각나야지. 여기 뭐 삼각비가 적용될 거야. 그러면 요게 지금 요 길이가 나와 있지.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 색깔 바꿔줘야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지? R 플러스 1이야.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은 요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지? 요게 R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지? 요게 2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지? 2-R이지. 그러면은 여기 A 제곱이니까 A 제곱에다가 플러스 2-R을 제곱해 준 거를 루트를 씌우면 누구랑 같아져야 돼? R 플러스 1이랑 같아져야 돼. 이러면 A도 있고 R도 있어서 A를 R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양변 제곱해봐. A 이제 요거는 색깔 바꿔줄게. A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건 A 제곱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4 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1이니까 2R 제곱 2R 제곱 날아가지 그지? 그럼 여기 A 제곱이 남고 넘겨 마이너스 R을 넘기면 플러스 4R 6R이지 그지? 넘기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 A 제곱이 요거 나왔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적으면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R 플러스 1에 6R 마이너스 3이지 그지? 동차식이제 무한대볼에 무한대꼴이잖아 그지? 이게 동차식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 개수비가 답이 되지. 그러면은 6이 나오겠네. 답이 6이야 6.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풀어줘야 되나?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이 하나 있어요. 제로콤마 제로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죠. 두 점 여기 이제 요 원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 또 다른 점 P가 있나 봐요. 이 점 P를 지나는 원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그림을 나타내 볼게요. 이 원점이 중심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쉽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부터 먼저 그릴게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직선을 그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Y축이 이렇게 있고, 중심에서 너무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긋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어주면 점선이 나오네. 참. 왜 점선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그을게요. 그 다음에 X축을 이렇게 끌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비교적 빨리 그려졌죠. 그럼 마이너스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네. 여기가 무슨 점이 되는 겁니까? 여기가 B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0고요. 여기가 A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고요. 반지름 1이니까. 그럼 여기도 1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가 원점이 될 겁니다. 이 원위에 P점이 하나 있는데 이 P, 점 P를 지나는 원의 접선이 P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이 접선의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그러면 접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점선이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이 지금 P라고 그러고요. 여기 이제 요 점이 Q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 P는 제1사분면 점에서 맞네. 그게 잘 찍었네. 여기 1사분면 위에서 점 P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지 말고 여기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접선이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Q가 이쪽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PAQ, P. 자, 이거 삼각형 PAQ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PA가 여기고요. Q가 여기니까 요 삼각형이네. 요 삼각형이네. 요 삼각형. 여기 분자에 있는 거고 초록색으로 또 그어봐야지. 자, POQ. P가 여기고 O가 여기죠. 요렇게 이거 뭐야 이거. POQ. POO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Q가 여기잖아요. 아이고 왜 이거. 요렇게 초록색으로 긋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삼각형하고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지 이게 아무 소리 없으면 그게 극한값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이걸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한번 적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극한 단원이니까 리미트를 적어야 되지. 점 P가 어디로 다가간다고? B로 다가간다고.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삼각형 POQ. 여기가 O예요. POQ의 넓이 대 삼각형 PAQ의 넓이야. 그런데 파란 삼각형이나 초록색 삼각형이나 밑변 길이만 다를 뿐 높이는 같잖아. 높이는 약분 될 거야 여기서. 근데 이건 문자지. 저기 좌표 저기 점 이름이지.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P가 P로 다가간다. B가 지금 1,0인데 1로 다가간다. 누가? X좌표가 요게 X좌표지. X좌표가 계속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야. 1로 다가가는 거야. 그 X좌표 P를 A, 이걸 뭐라고 해볼까? A, B라고 해보자고. 왜냐면은 여기 A 집어넣으면은 A 제곱이 되고 Y 제곱이 되는 또 이게 뭐 제곱 루트가 들어가고 하는 게 귀찮아서 나중에 P로 하면 요거 B를 바꿔줄게. A, B라고 하자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가. 자, A가 어디로 갈 때 1로 접근하는데 좌쪽에서 왼쪽에서 지금 접근해 가고 있잖아. 마이너스가 필요할지 아니 일단 요거 표시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대 1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2분의 1은 여기 2분의 1이 있을 테고 여기 2분의 1이 있을 텐데 약분될 거고 높이 h가 있을 거고 h가 있을 때 약분될 테니까 이제 밑변 길이만 남았네. 자, PAQ는 밑변 길이가 AQ잖아. AQ. 그래서 여기 AQ. 요거는 OQ지. OQ. 요거 남았네. 이거를 뭘로 표현하는 거야? A가 들어있는 걸로 표현해 보자는 이야기야. 근데 요 좌표도 모르잖아 지금. 이걸 알아야 뭐 길을 알아내든지 하지. 근데 이게 X축이 위의 점이라 이 Q 이게 T, 제로라고 해보자고 이걸. 그럼 OQ 길이는 어떻게 나오지? T로 나오잖아. 그 바로 T 적자고. 요 밑에 리미트 A가 1회 좌극한. 자, 여기가 T분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거 요 높이고
자, 그러면은 AQ 아니지. AQ 길이니까 A가 여기고 Q가 여기지. 여기 T잖아. 이건 1이네. 그러면 1 플러스 T네. T 플러스 1, 1 플러스 1, T. 이렇게 적으면 되네. 아, 좋다 말했네. A가 없잖아. 왜? 여기가 A인데 A가 있어야 뭐 1로 가든지 말든지 하지. 이걸 바꿔야 되네. A가 들어있는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니네들 이거 아냐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수직에 발을 내려. 직각이래. 여기 보이는 삼각형은 다 닮은 꼴이야. 자, 요 길이를 선생님 A라고 할게. 요 길이를 선생님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선생님 C라고 할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각 A이기 때문에 꼭지점 A라서 그 대변 이렇게 잡은 것 뿐이에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매겨 놓은 거예요. 요 길이를 이제 요 길이를 X라고 해볼게. 요 길이를 Y라고 해보고 요 길이는 Z라고 해볼게. 이게 바깥쪽에 변의 길이는 ABC라고 하고 안쪽에 이제 나눠진 거 있잖아. XYZ로 이렇게 한 거야. 소라고 나는 외우는데 소하기 시옷이 들어가지. 여기 시옷이야. 이게 O고, 즉 다시 말해서 C 곱하기 B는 X 곱하기 A야. X 곱하기 A야. 알겠냐? 그 다음에 요렇게 나는 외우거든. 요게 뭐니? 얘 X를 두 번 곱하라는 이야기야. X의 제곱. 그러면 요 길이거든. Y하고 Z야. 이퀄 Y 곱하기 Z야. 써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걸 적당히 해주면 있잖아. 요거의 이거의 제곱 C 제곱은 요 곱하기 요거다. Y 곱하기 A다.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야. 그러면 B의 제곱은 Z 곱하기 A야. 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지. 그걸 이용해 보자고.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요거 H야. 요거는 H. 요거의 제곱은 H라는 게 있나 여기? 없네. 괜히 요거 H고. 여하튼 요거의 제곱은 요거분의 요거야. 자, 이거의 제곱은 얼마니? 반지름이 1이잖아. 그래서 1의 제곱은 1이야. 요거는 얼마지? 여기가 A라 그랬으니까 A잖아. 근데 요거는 얼마지? 요건 T잖아. 요렇게 표현된다고. 아하. 이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T는 A분의 1이네. 또는 T분의 1은 A가 되네. T를 A로 바꿀 수 있고 A를 T로 바꿀 수 있어. 그지? 바꿔보자고.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T 대신 A분의 1이 들어가지. 플러스 1이고 T 대신 A분의 1이 들어가. 자, 그럼 여기는 A분의 1이고 A분의 1이야. A분의 1 플러스 A지, 그지? 그러면은 A분의 A 1 플러스 A라서 약분되고 1 플러스 A네. A가 뭘로 간다고? 1로 간다고. 요 2가 나오네 이거. 요렇게 부른 거예요. 오케이. 결국 이게 필요 없었네. 마이너스 이거. 이제 이러면은 극한 세 번째 시간이 끝났고 미증계수 결정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